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각본에 의해서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정해져 있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된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각본을 쓴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원망을 하게 될까요? 혹시 도대체 내 각본은 누가 썼길래 이렇게 재미없게 써놨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누군가는 대체 누가 썼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혹독하고 힘드냐 라고 분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우리의 각본, 이 내 인생의 각본은 누가 쓴 걸까요?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되어버린 신념, 이것을 인생 각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의해 강화되고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면서 결국 내가 선택한 대안으로 결말이 나는 인생 계획, 즉 나의 인생 각본은 오래전부터 내가 직접 써온 것이죠. 정신분석가 에릭 번이 창시한 심리이론, 교류분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교류분석의 주요한 개념들을 다양한 사례와 예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김정현 작가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건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솔깃한 제목의 책인데요. 지난 2020년 4월 말에 출간했으니 굉장히 따끈한 신간입니다. 늘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던 저자는 어느 순간 내 상황과 감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책은 5가지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신념이 내가 되는 인생 각본, 내 삶에 반복되는 패턴, 과정 각본, 때때로 불쑥 만나게 되는 거짓 감정, 라켓 감정, 인간관계에서 짜여진 듯한 심리 게임,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디스카운트.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인생 각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되어버린 신념.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신념이 만들어낸 모습일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5가지의 신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완벽하라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사람들인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쓴 보고서가 못 믿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줘야 하고 다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면서 직접 다 해야 되는 사람들 주변에 만나보셨을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충분하다, 아무리 완벽하다, 그 정도면 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죠. 두 번째, 기쁘게 하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사랑받고 주목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계의 불편함이 극도로 싫어서 내 의견이나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기를 어려워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요.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 참으면 될 텐데, 모두에게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의견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 괴롭기도 하죠. 세 번째, 강해져라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립심이 강하고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니까 네가 잘해야지, 형이니까 울면 안 되지, 언니니까 너가 참아야지 라는 말로 트레이닝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강해야만 한다라는 신념이 있어도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못하고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순간 강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네 번째,
열심히 하라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임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때때로 실제 성과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라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일에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성과가 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물론 금방 지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서둘러라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늘 바삐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죠. 서둘러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서 뭐든 때가 있다는 생각으로 제때에 해야 하거나 혹은 그거보다는 더 빨리 서둘려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죠. 서둘러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계획도 잘 세우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지만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게 되거나 혹은 서두를 필요조차 없는 일도 서둘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완벽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할까요? 늘 강하기만 해야 할까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이든 서둘러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신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신념이든지 간에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내 신념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채찍질하는 데에만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잘못된 신념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나를 허가해 주는 것을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해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 표현해도 좋다.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해도 좋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교류 분석의 인생각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책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교류 분석의 개념을 다양한 사례와 예시로 풀어주었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마치 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주변에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아서 또 동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이 책이 좋았던 것은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는 명언을 담고 있는 점이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아마 몰랐던 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감정, 나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인생의 각본을 누군가가 대신 써줄 수는 없죠. 그리고 내 과거가 내 미래의 각본을 정할 수도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내 각본은 스스로 써나갈 수 있잖아요. 나는 왜 항상 스스로를 괴롭힐까? 왜 항상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 오늘의 책,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